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자, 2023년 2월 24일 금요경마 오늘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쉬웠던 한 주였죠. 지난주 일요일날 후반부 경주 화요방송에서 좀 한 10분가량 떠들어놨는데 너무나 아쉬웠었어요. 주로 빠르기까지 간파를 끝냈고, 아까 이따 이제 경마 분석 끝나고 부산 인터뷰가 있겠지만은 지금 부산은 이번 주도 내주로가 무겁다. 내주로가 무겁다. 서울은 금주도 내주로가 가볍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부산은 내주로가 무덤이에요. 무덤. 무겁다라는 거예요. 서울은 내주로가 가볍다. 공식이에요, 공식. 알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말 경마 굉장히 집중해야 될 때고요. 오늘 부산 경마 승부처 고지하면서 이겨가는 경마를 지향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승부는 4, 5, 6, 8 4개의 경주 준비했습니다. 자, 메인 승부 4, 5, 8이에요. 하이라이트 승부 6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는 1, 2, 3경주, 1경주, 2경주가 메인입니다. 내용이에요. 1경주, 2경주 좋습니다. 제주 경마 꼭 서둘러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부산 경마는 4, 5, 6, 8 좀 중후반부에 승부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잡아가자고요. 저도 준비 많이 했고, 화요일 때부터 화요 방송 때부터 편성만을 기다렸는데 출마표 보니까 또 나름 자신감이 또 생겼고요. 하여튼 화이팅하면서 반드시 제가 이겨가겠습니다. 자, 집중합시다. 웹캠을 끄고 본격적인 부산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가 보자. 이번 1경주부터 들어가 보죠. 13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 접전인데요. 믿는 마방 18조 말 5번 로드 투 글로리가 이 직접 말 타는 거 보면은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대차늪발을 했죠. 대차늪발. 대차늪발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7마신 이상의 늪발을 했습니다. 그냥 나홀로 맨바닥에 누워가지고 정말 올 수 없는 전개를 풀었죠. 두바이 원정대가 육군은 무조건 벗어날 말이거든요. 또 기본기 자체가 있는 말이고, 그런 말을 상대로 로드 투 글로리가 무거운 주로에 따라가서 맨바닥에서 올 수 없는 전개를 풀고도 이겨냈습니다. 문제는 뭐냐? 발주인데요. 2월 22일 날 이 다실바 기수가 직접 발주 연습을 끊어놓습니다. 좋아요. 양호한 모습 나옵니다. 이정표 조교사는 발주 늦을 걸 대비해서 이번에 1300을 노리고 나오죠. 1300m가 유리한 조건이다. 상대 마필들이 1300에 모두 불리한 조건이다. 문제는 내주로가 가볍다, 내주로가 무겁다라는 건데, 내주로가 이제 무겁다라는 건데요. 원체 발주 자체가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초반에 다실바 안장이라면 항상 내측을 파고 들어가는 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주가 늦고 외곽으로 빼서 움직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개상 불리함은 없다라고 봐요. 또 기본 힘 있는 말필답게 저는 내주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편성 자체가 지금 7번 라운드 할리가 상대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말, 라운드 할리가 뭐 때문에 팔리죠? 선행보 하나로 팔리죠. 선행 가면 더 뛸 말은 맞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스카이샷. 이 걸음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12은 외곽. 딱 요 정도거든요, 상대 말들이. 저는 잠재력을 믿고 들어가야 돼요. 이상 없다. 18조에서 가는 거 고사인이 떨어진 말이기 때문에 5번 로드 투 글로리를 믿고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올 수 없는 전개를 풀고도 자력으로 이겨준 전력, 늘어난 1300m가 유리한 조건, 발전스까지 2월 22일 날 발전스까지 기승기수가 직접 끊고 나오면서 양호한 모습을 확인했다. 5번 로드 투 글로리를 놓고 때립니다.
뭐 큰 이변은 없어 보여요. 7번 라운드 원리의 선행, 8의 성장세, 외곽이 유리한 12 스페셜리스트까지. 원틀 막권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이경주로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경주입니다. 자, 12마리 접전이에요. 상당한 혼전이죠. 혼전. 현장 가면 이제 아마 추천 경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노림수는 딱 한 마리입니다. 20번 다이나믹 위너라는 마필입니다. 어차피 현장 가면은 뭐 3번 테이아 팔리고 12 동남인어는 주행검사 때 보니까 주행검사 봐서는 말이 좀 짧아요. 1000m인데도 1200이거든요. 아무리 외곽이 가볍다 하더라도 뭐 1200m이기 때문에 좀 검증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12 동남인어는 좀 약하게 보는 마필들 중에 하나고요. 안쪽에 3번 테이아도 뭐 내주로가 직전에 무거웠다라면은 이번에도 검증은 필요하다. 검증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10번 다이나믹 위너를 보는 이유는 이 데뷔 전에 이 직전 내용을 들어보면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준비가 좀 덜 돼 있었고, 이 등어리 자체가 지금 최상현이기 때문에 덜 팔리는 상황인데, 저는 선두권 자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빠른 편성이 아니에요. 빠른 편성이 모래도 맞추지 않고요. 뭐 상태도 조교 내용도 직전 이상이고, 뭐 선행을 못 가도 외곽 2선을 물고 들어가는 그림이고, 또 가벼운 외주로고. 그래서 저는 동등한 조건에 직전에 사연 없었던 말, 직전에 내용 없었던 이 10번 다이나믹 위너가 배당 자체도 먹을 게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10번 다이나믹 위너 이 말을 좀 더 세게 봅니다. 동등한 조건이에요. 보여준 액면 자체들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엔 분명히 준비가 덜 돼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 10번 다이나믹 위너를 이번엔 노림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삼경주로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경주로 펼쳐집니다. 12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야, 지금 11 색달 파이터가 2주 만에 나오고요. 10번 아쿠아 매직도 2주 만에 나옵니다. 안쪽에 빠른 선두권 자체가 없다. 선두권 자체가 없는 편성이에요. 11 색달 파이터가 김호수 한 장에 이거는 외곽에서 밀고 나갑니다. 직전에는 왜 못 왔냐? 빠른 흐름에 못 왔거든요. 제가 완전히 잘라줬죠. 빠른 흐름에 외곽에서 고전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외주로가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주로가 정상적이었거든요. 이번엔 안쪽에 특별하게 빠른 말이 없다라면 11번 색달 파이터는 분명히 김호수 기수가 무리를 내서라도 선행 고집을 피울 거고요. 선행을 못 가도 외곽 2선을 물고 들어간다. 자, 그럼 무리한 전개가 나오는 거 아니냐? 무리한 전개가 나와도 이건 거리 자체가 지금 1200m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1 색달 파이터는 이 편성의 강력한 중심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10번 아쿠아 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전개가 나오거든요. 얘랑.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은 유력시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뭐가 2%가 부족해 보이냐? 등어리지, 등어리. 대길 막권이지만은 정동철, 이 김호수, 이 조합이란 말이에요. 이 조합이 피해가야 되나요? 이 대길 막권을. 두 마리에 모두 상태 이상 없고 2주 만에 출전이지만은 전개가 나오고 능력되는 말들이고 편성 약하고 두 마리 모두 다 앞선을 주도하고 외곽이 유리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갈 생각이에요. 이 막권을요. 전혀 불리함이 없습니다. 기승술 자체는 경합속, 자리 선정, 추입, 발주 이런 데서 이제 기승술이 갈리는 거예요. 어차피 앞에 가는 말들이기 때문에 정동철이든 김호수든 저는 문제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11 색달 파이터에 좀 더 우위를 둔다. 11는 중심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10번 아쿠아 매직도 좋고, 뭐 나머지 한 마리 뭐 보고 드리면 돼요. 자, 현장에서 이제 18조 말 이 원더풀 차차만 이 포지션만 자 현장에서 보고 드린다라면은 뭐 어렵지 않은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1는 믿고 들어갑니다. 11 색달 파이터 요 놈은 믿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어렵지 않다. 자, 다음은 부산 4경주로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전반부. 자, 1차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한번 강하게 한번 공략을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저는 이 3번 한강 세이버는
선행이라고 봐요. 선행이라고 봅니다. 선행을 못 가도 지금 안쪽 두 마리가 빠른 건 맞습니다. 뭐 1번 정문 코빗, 2번 큐트가이가 빠른 건 맞는데 마음만 먹는다라면은 스피드 부분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이 가장 빨라요. 싸워도 저는 안쪽 1, 2, 3이 싸워도 얘네들 자체가 근성이 부족하지 3은 싸워서라도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4코너 돌면서. 충정속 빠른 마필들이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버티는 그림이죠. 3은 한 자리는 지켜준다. 정계상 불리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경합이 있든 없든 얘랑 싸우면 상대 마필들이 무너지지 3은 무너지질 않는다. 안쪽이 무겁다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이 안쪽을 차지하지 얘가 안쪽을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3을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가 맞습니다. 얘네 두 마리를 덜 봐요. 결론부터 말해서. 그럼 때려야죠. 때려야 됩니다. 3번 한강세 2번 머리 놓고 열하나 마이멘트라도 일단 외곽이지만은 직전에 막필이 한 개를 봤어요. 걸어 들어왔거든요. 센 말 아닙니다. 남는 말들 뭐 있어요? 딱 세 마리 남죠. 뭐 5번 천안넘버원이나 사바하, 색색이 뭐 이런 마필들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정통경마입니다. 정확한 전개가 그려진다. 그래서 한번 때려보자. 중심에 대한 믿음은 있고요. 후차권이 동등한 조건, 상대 마필들이 불안 요소가 있다라면 3번 한강 세이브에 붙여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경주다. 여기 배당판은 의외로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경주 연타석 쓰나미가 준비한 2차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2차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12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상당한 혼전이에요. 상당한 혼전 구도인데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픈을 못 하는데요. 중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중심에 대한. 뭐 안쪽 루비스톤 팔리고 1번 스페셜 히어로 3번 불의 여신 뭐 다 팔립니다. 이런 말들 놓고 때리려고 승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직전에 사연이 있었던 말입니다. 사연이. 마필 자체가 준비가 좀 덜 돼 있었다. 안 좋았다. 다리가 안 좋았거든요. 그 내용을 분명히 저는 알고 들어갔고요. 혈통기대치 있는 마필답게 마방 기대주 그 이상 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편성은 없거든요. 이 편성 자체가 앞으로 뛸 말들이 아니에요. 그냥 국내산 5등급 많이 가야 4군까지 갈 마필들의 편성입니다. 근데 이 편성에 딱 한두만 있어요. 한두만. 2등급까지 보는 말이. 이런 말이 출전하는데 배당판은 떠 있다라는 거죠. 뭐 7번 천마서가 인기마예요.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뭐 좀 로드 투킨, 불의 여신 다 불안해. 루비스톰. 그래서 여기서 한번 때려보자라는 거예요. 배당판은 떠 있고요. 중심만 잘 잡는다라면은 한구라고 이상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1번 정보력, 1번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름 자신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6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쓰나미가 준비한 왜 마우스가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다음 6경주 쓰나미가 준비한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라이트. 야, 아서킹 이지가 매번 인기 1위예요. 매번 인기 1위, 2위. 난 이런 말이 도대체 왜 이렇게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뛸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힘으로 뛰는 말이기 때문에 또 500다마가 넘는 마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앞으로 뛸 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경주를 맞춰 먹어야 되거든요. 즉시 전력감을 찾는 거라 그랬죠. 직전에 사연이 있었던 말 7번 원더풀 파일도 출주 주기를 2주 만에 나오고 중심은 있다라는 건데 열둘 바람입니다. 바람. 이번엔 실수 안 할 겁니다. 이 말의 단점이 뭐예요? 발주, 모래, 코너링 이런 말들이 많아요. 경마장에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모래 못 맞고 코너링에 약한 말들이 경마장에 서울 2000도, 부산 1500도 하면은 30% 정도가 거의 이런 악벽을 갖고 있습니다. 순치가 되냐? 순치가 안 되죠. 순치가 안 됩니다. 한 1년 지나야 순치가 돼요. 순치가. 그런 말들이 고쳐지면은 능력마가 되는 거거든요.
열둘 바람 같은 경우는 계속 가서진 말이에요. 맨날 인기 1위 아니었습니까? 이번엔 실수 없다. 이번엔 실수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빠른 말이 뭐 지금 안쪽에 뭐 4번 아서킹이지, 뭐 1번 블루모, 뭐 이 정도의 마필, 스마일킹, 결정력 자체가 부족한 마필들이고 안쪽에서 내다 싸우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래에 민감해도 발주는 좋아졌고 코너링이 좋아졌기 때문에 따라가도 여기서는 12는 와야 된다라고 봐요. 기본 능력상 12를 위한 편성이다라는 거 너무 약합니다. 편성이 현장에서 뭐 근소한 우위로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겠지만은 12의 잠재력을 믿고 들어가도 되는 경주에 12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12 바람을 믿고 들어가는데 요거 보고 드릴 수 있고요. 뭐 이거는 뭐 기본 막건이죠. 기본 막건입니다. 어차피 기본 막건. 뭐 안쪽으로 처박아 놓고 탈까봐 저 그렇게 겁나는데 뭐 나머지 말 후차권에 좀 우위를 두고 있고 12 놓고 뭐 아서킹 이지가 들어오면은 딱 본전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아나짜리 2마리로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둘 생각입니다. 어렵지 않은 경주 12에 대한 확신, 하이라이트 승부로 지정한 이유, 후차권에 우위를 두고 있는 경주 12 놓고 중배당 쪽으로 두 방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경주로 들어갑니다. 1600 혼합 3등급 경주. 자, 12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5번 마하메루가 정도윤이가 절대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진 않아요. 원래 발주 자체가 늦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가도 맨바닥이에요. 따라가도 어차피 지금 거리 1600에 뒷직선 들어가자마자 저는 외곽 진로를 선택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 마필들이 닥터오스카도 예전보다 못하고 거리 1600 불리한 조건이고 12도 전개 자체가 완전히 꼬이고 이것도 바닥까지 밀리거든요. 그나마 전개 자체가 꼬이지 않는 게 5번 마하메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5번 마하메루를 놓고 때려야 됩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정도윤이 안장이라면 절대 내측을 밀고 들어가진 않아요. 5를 놓고 때리십시오. 배당판 자체가 혼전이거든요. 혼전. 5번 마하메루 놓고 때리는데 남는 게 뭐뭐 있습니까? 뭐 8번 썬마운틴 뭐 점핑 출전이지만 가능성 있고 9번 성실시와 여기에 12 뭐 캐치 더 스카이 뭐 이 정도 마필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5번 마하메루 이런 편성에서는 연투가 가능하다라면서 좀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심만 잘 잡는다라면 잡아먹을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8경주로 들어갑니다. 1800 국내선 4등급 경주. 쓰나미가 준비한 3차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4 놓고 때릴 거예요. 스타마타. 주로가 내주로가 무겁든 어쨌든 제가 이제 화요 방송 이 4번 스타마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야, 이 주로도 내측이 무겁고 상대 마필들이 지금 올크라운, 해피재즈, 아델보스 이런 마필들이 지금 외곽인데 얘네들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 권호찬이가 이 직전에 말 잘 타가지고 3차 공개 아니에요. 화요 방송을 보십시오. 이게 왜 와야 되는지를. 이번에 상위군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시키는데도 얘가 압도합니다. 뭐 상위군도 상위군 나름이죠. 뭐예요? 뭐랑 얘가 병합 조교를 했습니까? 스타마타가. 최기용 조교 사마방에 지금 부산 대장 위너스맨하고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원래 위너스맨이 조교 때 들뛰는 맛은 있지만 이 스타마타가 그런 인류마를 상대로 상대마로 그냥 조교 파트너가 된다라는 것도 그냥 영광이죠. 곧잘 따라간단 말이에요. 스타마타가요. 제가 봤을 때는 24조에 뭐 기둥말들이 많죠. 지금 대망의 길도 있고 많은데 저는 차후 이 스타마타가 기대주고 이상으로 군림할 것이다. 말의 지세를 보면 알아요. 저는 이 도입 당시 때부터 이 말의 성장 과정을 예전부터 1세 때부터 지켜봐왔고 제가 데뷔전 2번째 다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각질을 못 찾아서 못 왔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직전에도 권효찬이가 말잘탄 게 아닙니다. 절대 못 타가지고 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번 스타마타 배당판은 혼전이다. 4를 놓고 승부를 본다. 강하게 승부를 본다. 7번 뭐 아델보스, 해피재즈, 올크라운 뭐 여러도 있죠. 4를 놓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4번 스타마타 3차 메인 승부. 내용이 사연이 있는 경주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마지막 경주 9라운드 1200 국내선 3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 접전입니다. 1200이에요. 1200.
1200의 대장은 딱 이편성 한 마리죠. 1200이라서 팔리는 말들이 뭐예요? 영광의 레전드, 화랑베스트, 글로리킹, 원픽. 이렇게 팔리겠죠. 배당판 자체가. 중심은 7입니다. 이거는 강축입니다. 강축. 이 글로리킹은 1200m의 강자고요. 직전엔 모준호 기수가 서둘러 받고 그 직전에는 이용락 기수가 53회 부담 중량 받고 따라가 봤어요. 앞뒤 검증을 다 끝냈습니다. 앞뒤 검증을. 이번에 부담 중량 2개 정도 문제 없고요. 뭐 다실바 기수 안장에 빠른 말이 없죠. 8번 영광의 레전드 보내놓고 2선. 물론 선행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7번 글로리킹은 1200m의 강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1번 원픽이 뭐 솔직히 말해서 안쪽에서 갖추고 이거 언제 올라올까요? 그죠? 안 보고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는 7놓고 때리는데 뭐 5냐 8이냐 같아요. 5번 화랑베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2번의 경주를 봤을 때 완성도를 보였죠. 12월 9일 직직전 경주는 맨 오브 스터 스타를 따라가서 잡아 돌렸고 이거는 서둘러 봤단 말이에요. 이 화랑베스트는 12월 19일 날. 그리고 1월 29일 경주는 의도적으로 따라가면서도 라스트 한 발을 썼어요. 지금 같이 뛰는 원픽을 4마신을 이겨냈다. 자, 그럼 부담 중량 차이 때문에 그런데 내주로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픽은 갇히고 화랑베스트는 지금 시점이 걸음이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번 화랑베스트는 또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8번 영광의 레전드는 뭐죠? 적정거리 1200으로 내려놨죠. 모래에 맞추지 않는 전개가 나오죠. 선행도 가능하고요. 적인 기수인 서승훈 안장이기 때문에 또 읽어줘야 되고. 라스트 한 발 있는 마필들이 뭐가 있습니까? 못 올라오잖아. 얘네들은 외곽이 아무리 유리하다 그래도 얘네들을 못 넘어가거든요. 얘네들. 이 5, 7, 8 마필들을 못 넘어가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능력상. 원픽 하나 딱 걸리지만 무겁잖아요. 그래서 5, 7, 8 중심보다 7이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경주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부산 9개 경주 좀 짧게 풀어봤는데 간단하게 끝나는 경마 편성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로 빠르기까지 제가 확인할 텐데요. 여하튼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저 잠시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요. 우리 제주경마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제주도 날씨 어때요? 제주 주중엔 좀 쌀쌀하더라고요. 아직 좀 꽃샘추위가 있는 것 같은데 추운 거는 뭐 이제 다 지나간 것 같고 주말 뭐 금토도 뭐 날씨는 크게 변수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제주 4경주 5경주 때 중배당으로 또 14.9배짜리 11.2배짜리 이거 잡아냈습니다. 금요일 날 요즘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경마 자체가 이제 예전처럼 좀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네, 일단 말들을 이제 자꾸 이제 로테이션이 되다 보면은 말이 또 눈에 익숙할 때가 됐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출전 두수가 계속 밀려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 좀 애매한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말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성적을 보면 알겠지만 매주 좋은 내용 가지고 경주에 임해 주시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금주 제주경마 6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금주경마 월말 경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흐름 자체는 최근 흐름 이어갈 것 같아요.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도 있고 확실한 축이 있는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주를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그런 경주는 그렇게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들은 좀 인기만 안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경주. 이런 마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경주 또 현장에서 또 한 마필 정도는 지울 수 있으니까 좋은 흐름 이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집중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주경마 6개 경주 중 메인 승부 몇 경주 지정했습니까? 네, 지난주도 4경주였는데 또 이번 주도 4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강한남 전문위원 준비한 제주경마 제주 4경주가 금주 제주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해당 경주 가서 지난주 제주 4경주 우리 메인 승부 잡아냈잖아요. 네, 최근엔 계속 금요일날 메인 승부는 적중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4번, 5번, 4번, 7번이죠.
이때 당시 중배당 14,900짜리 한번 볼까요? 제주 4경주 금요일 날 지난주 제주 4경주 탑라인기네요. 유성질주의 탑라인기. 네, 탐라 인기하고 이제 두마필 5번하고 7번에서 뭐 두마필 조금 현장에 좀 고민을 했어요. 7쪽으로 때릴까 5로 때릴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7로 때렸으면 또 7이 더 터무니없는 배당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부분은 뭐 그냥 뭐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삼복승식은 원틀룸 막권이네요. 22배짜리. 네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강한남 전문위원이 또 지난주 메인 승부까지 잡아줬습니다. 자, 금주도 제주경마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는 제주 4경주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본격적인 제주경마 2월 마지막 주 제주경마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주 1라운드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입니다. 자, 10마리 접전 구도인데 지금 달천항비가 원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뭐 선행 강공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또 앞에 가면은 뭐 지구력과 근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편성 자체가 내려왔다라는 판단이고요. 뭐 6번 드림명성이 직전에 인기 꼴찌권에서 입상한 전력. 청룡시대가 직전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도 게이트가 외곽이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편성을 봐서는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에요. 뭐 인기 마필들이 뭐 확고한 전력이 아닌 그런 편성이다 보니까 배당도 나올 수 있는 편성인데 1번마 달천왕비는 뭐 안장이 지금 수완이로 교체를 됐습니다. 박병진 마방에서 오랜만에 수완이를 태운 것 같은데 뭐 선행 나가는 거 1번 게이트 이거 빼놓고는 뭐 크게 큰 메리트는 없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선행을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뭐 거의 선행에 유력시 되는 상황인데 빼고 가지는 조금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능력 면에서는 뭐 크게 뛰어난 마필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진 마필은 3번마 세세상 그리고 10번마 청룡시대 8번마 풍류의찬 7번마 찬스강도 좀 말은 좋아졌는데 이게 선행을 나가야 되는 조건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3번, 10번, 8번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좋아진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마필들을 한번 현장에서 좋다면은 뭐 좀 배당권으로 공략해 볼 경주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1번 달천항비가 이제 배당판은 잡아먹겠지만은 부담 중량 또 선행부 하나로 팔리지만은 쉽진 않을 것 같다. 뭐 빼진 못하겠지만 기본 능력만 읽어줄 생각이고요. 의외로 덜 팔리는 마필들, 뭐 3번 세세상이나 10번 청룡시대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 팔리겠지만 오히려 얘네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고 성장세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 좀 더 우위를 두겠다. 그리고 8번 풍류예찬까지 배당 마필로 강한남 전문위원이 추천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2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00m입니다. 제주마 5등급 경주고요. 자, 10마리 접전입니다. 자, 데뷔전에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말 06초라는 기록을 보여줬죠. 7번 아자아자 이 말이 또 이 강력한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뭐 승군전이든 뭐든 여유가 많았기에 하는 얘기고 뭐 2번 낭만세상 매번 팔리는 마필들 9번 명품여왕 여기 8번 미소공원까지 뭐 이런 마필들이 상대마로 부각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는 뭐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배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7번 아자아자는 뭐 혈통 자체도 좋은 마필이에요. 뭐 인어공주의 첫 자마인데 마필이 뛰는 모양새를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레벨 상위권 레벨은 아니라도 한 중위권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승부전에 이제 58 요게 약간 좀 걸리는 상황이지만은 뭐 대부분 이런 마필들이 뭐 늘어나는 것도 웬만하면 소화를 하기 때문에 뭐 아자아자 이번 경기 승부전이지만은 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마필이고 명품여왕이 직전에 11월 달 뛰고 외부 휴양 갔다 와서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말은 좋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뭐 여전히 뭐 그 당시에 입상을 했을 때 뭐 그 이상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축 선정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을 놓고 가냐 9를 놓고 가냐 요거 조금 현장에서 한번 상태 확인하고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뭐 이번만 낭만세상이 뭐 직전 경주는 좀 전개가 불리했죠. 외곽 게이트라. 이것도 안에서 전개가 풀리면 많이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내려온 게이트 이번에는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고 5번마 푸른 장구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컨디션은 상당히 올라와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정도 안에서 좀 끝날 수 있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7번 아자아자는 혈통기 대치가 있는 말, 잠재력이 더 있다. 9번 명품여왕도 뭐 휴양 공백이 있지만 부담 존량에 상관없이 더 있는 말. 7구를 우선 기본적으로 세게 보고 있는 경주고요. 뭐 2번 낭만세상, 5번 푸른 장군까지 뭐 도전 세력이다. 뭐 큰 이변은 없어 보인다라면서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3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0m 제주마 4등급 경주입니다. 10마리 접전 구도고요. 1번 쾌재, 이번에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게이트 안쪽에 뭐 상대 마필들 지금 8번 명성스타나 9번 햇살 언덕, 10번 천지타임까지 다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개상은 1번 쾌재가 유리한 조건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1번 쾌재 같은 경우에는 1번 게이트에서 오히려 좀 못 뛰고 있더라고요. 직전에 좀 말이 좋아가지고 좀 강하게 노렸던 최근에 계속 좀 추천드리고 있는 마필인데, 네, 안에 펜스를 안 벗고 뛸 때가 좀 더 많이 뛰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관건이지만은 뭐 최근에 훈련 상태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8번 명성스타가 뭐 당연히 여기서는 인기 마필에서는 나은 전력으로 보고 있는 마필인데, 아직 3세 마필이고 더 뛸 여지가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휴양 복귀 전 외곽에서도 뭐 앞선에 밀고 나와서 버틴 마필이에요. 그 당시에 뭐 상당히 주로 자체가 막 엉켜있는 눈이 많이 온 그런 주로였는데, 그 당시에 뛰었던 마필들이 편성 자체가 셉니다. 햇살이, 백두정복, 백두창가, 편성 자체가 상당히 센 편성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팔로마 명성스타가 뭐 인기권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4번마 추적자 같은 경우에는 안덕수가 이제 2번 연속으로 지금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승부를 할지 의지가 조금 관건인 그런 마필이고, 뭐 훈련 상태 최근에 계속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번마 햇살 언덕이 이게 좀 기승하기가 좀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홍건희하고 좀 호흡이 안 맞았던 부분이 저는 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홍건희를 태우고 있고, 훈련 패턴도 직전보다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9번마 햇살 언덕 이번에는 상당히 변화를 볼 수 있는 마필로 한두를 보고 있어요. 그런 마필로 한두 보고 있습니다. 네. 1번 쾌재는 계속해서 조교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8번 명성스타가 이제 좀 더 안정적이다. 직전 뛴 편성이 약편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햇살이나 뭐 달의 전사 이런 마필들하고 잠재력 측면에서 더 있는 마필로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은 지금 보고 있고, 4번 추적자가 이제 2연속 입상에 성공했지만은 뭐 안 가겠죠. 제가 봤을 때 뭐 갈 일이 없는데 뭐 부쳐 먹을지 또 이것도 현장에서 배당판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 9번 햇살 언덕도 이번엔 김홍건이가 알고 탄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김홍건이의 이 말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알고 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마리 정도 압축을 해줬습니다. 1번 쾌재, 4번 추적자, 8번 명성스타, 9번 햇살 언덕까지. 그중 8번 명성스타가 잠재력 측면에서 좀 더 있다, 안정적인 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주 4라운드 강한남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4경주 4등급 1000m입니다. 지난주 메인 승부 중배당 14.9배짜리 잡아냈고, 삼복승식 막고는 22배짜리 원털 막권으로 잡아냈고, 삼상승식 배당은 70배가 넘는 배당을 또 잡아줬습니다. 매주 한 건씩은 무조건 해주는 전문가예요. 이 편성 자체가 지금 이번 한라왕자 정도가 앞선 선행부로 팔리고 있는데 공백도 있고요. 강한남 전문위원이 과연 조교를 어떻게 볼지 봤을지, 또 휴양마필들의 조교를 강한남 전문위원이 계속 유심히 있게 잘 보고 있거든요. 이번 한라왕자를 필두로 7번 꿈의 황제나 8번 고랑몰라 이런 마필들의 컨디션, 그 휴양 내용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강한남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편성 자체를 보니까 좀 고미가 땡기는 그런 느낌이 왔던 경주예요. 뭐 어떤 마필이 지금 축으로 팔릴지, 이가 조금 더 이제 머리로 팔릴 것 같은데, 뭐 이를 저는 세게 보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
훈련 때 이마필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뛰는지를 잘 알고 있는 마필 한두가 오늘 여기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충족을 시키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도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편성이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이마필이 조금은 좀 인기에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상당히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편성도 좋고 오늘 뭐 되는 인기 마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옥선 가려져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을 하고 승부처를 지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1군도 아니고 지금 8번 고랑몰라 같은 경우는 지금 16살짜리가 맞죠, 이게 지금? 네네, 맞습니다. 16살이면은 저 예상과 대비할 때 이거 나와. 아니, 이게 지금 4등급에 있는 말을 안 내보내고 지금까지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게 예전에 1군까지 갔던 마필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강군 돼가지고 4등급까지 왔다는 겁니까? 네네네. 레이팅이 조정되면서 이제 2등급까지 내려온 마필인데, 예. 이 마필을 보면은 어디서 밭을 매다가 온 말 같기도 하고,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옛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번 정도는 뭐 이제 배팅권에 안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두 번 다시 생각을 안 했던 마필이에요. 뭐 이 이게 마필은 제주말씨 같은데 고랑몰라가 무슨 뜻입니까? 고랑몰라라는 말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냐 이런 뜻이에요. 가르쳐도 모르냐 이럴 때 고랑몰라라는 표현을 쓰거든. 예, 완전히 그냥 뭐 말 이름도 그냥 오리무중 그냥 뭐 그러네요. 고랑몰라 그냥 꼬랑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뜻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회 메인 승부 뭐 계속해서 한 주에 하나씩은 해내주고 있다. 우리 정통경마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강한남 전문위원회 거의 한 7년째 6, 7년째 지금 방송에 임해주고 있는데 뭐 꾸준하죠. 우리 정통경마입니다. 제주는 강한남, 서울은 쓰나미, 그냥 뭐 대가리들입니다. 하여튼 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메인 승부 하나 잡아낼 테니까요.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회 메인 승부 제주 4라운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로 들어갑니다. 1000m입니다. 3등급 경주. 자, 10마리 접전인데 오라 시리즈들 마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품들이 있어요. 이 지난주도 그 3억 5천짜리 뭐죠? 그게 오라 뭐였습니까? 돌풍입니까? 뭡니까? 지난주에가 오라 드림? 오라 드림은 아니고요. 돌풍? 하여튼 뭐 3억 5천짜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라 그게 안 들어왔죠. 네, 안 들어왔어요. 그래요. 이 오라 시리즈들이 그 오라 스타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말들이 거품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몰라. 이 3억 5천짜리 말들은 다 혈통이라고 그랬고 제주도는 또 그런 말들이 또 올 것 같으면서 어떻게 직선 50m인가 100m 남겨놓고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오라 태풍이 또 팔려요. 오라 태풍이 또 댓글까지 부각이 됩니다. 일본 뭐 제주 종목을 필두로 팔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 당시 오라 돌풍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게 좀 마필이 어느 순간부터는 안으로 기대는 것도 있지만은 앞설에 나가는 말을 잡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뛰더라고요. 그래서 직전에도 뭐 선행을 고집하지 않고 앞에 보내놓고 뭐 직선에서는 여유 있게 선두권을 다 이기고 왔는데 역시나 또 결선 임박에서는 또 안으로 기대는 탄력을 또 죽이면서 안 들어왔던 뭐 그런 부분은 그 마필의 습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아쉬웠던 경주였어요 그 당시에. 좀 흑폭풍이 왔어야 되는데 3착을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가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오라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좀 고부 중에서 약간 좀 힘들어가지고 지금 웬만하면 지금 여기 오라 태풍의 13도에서 타조를 기수는 안 할 텐데 이 박제희 기수를 감량 기수 3km 감량 기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박제희 기수가 또 한 2번 정도 이틀 원정 나가서 훈련까지 했고 뭐 그동안에 뛰었던 내용으로는 충분히 자력 승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오라 태풍이 뭐 인기권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마필 중 뭐 일본 제주 정복이 또 압도적인 인기 마필인데 지난주에 직전지에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을 때 저희들이 이걸 좀 배제를 하고 그 경기에 또 적중을 하긴 했는데 이게 예시장에서 말이 많이 흥분돼 가지고 이제 방마가 돼 버리는 바람에 뭐 나머지 배당 마필들 인기 1위가 이제 방마되는 바람에 배당판이 거의 반토막이 났던 그런 경우입니다. 편성 자체는 직전보다 좀 더 좋아졌어요. 뭐 게이트도 1번 게이트 이점이 있고 편성 자체가 또 직전보다는 오히려 저 껄끄러운 마필들이 몇 도 없는 편성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정복은 뭐 훈련 상태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지금 58.5 요게 좀 변수이고 15조에서 지금 두 마필 1번 7번을 두 마필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1보다는 7이 당연히 초반 순발력이 앞서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1번, 7번을 어떤 마필을 선행을 내보낼지 또 현장에서 좀 감을 살려봐야 되는 그런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7번과 명성질주도 휴양 갔다 와서의 그 당시에 외부 관리 그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7번도 선행만 나간다면은 충분히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2번, 4번 정도 미래명장 휴양 마필인데 좀 외적인 상태가 좀 좋아졌고 4번마 금누리가 이제 직전에 제가 배당으로 인기 꼴등일 때 한번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직전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의 변수까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15조 강영진 쪽의 삼마방의 양동 작전이 중요하네요. 1위 선행을 갈지 7위 선행을 갈지 두 마리예요. 여하튼 감량 선택한 5번 오라태풍이 전개상 불리함이 없다면은 복승식 중심으로서는 5번 오라태풍이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이고요. 현장에서 1, 7, 7일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 걷어내 줄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배당마 두 마리, 2번 미래명장과 4번 금누리 이 두 마리의 조교의 변화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6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제주 6경주 1200m 제주마 2등급 경주입니다. 자, 10마리 접전 구도예요. 역시 혼전입니다. 자, 7번 최고대장이 적인 기수를 불러놨습니다. 적인 기수를 불러놨는데 이제 부담 중량 자체가 이제 58. 그죠? 빡빡하죠. 그래도 인기 1위입니다. 1번 세웅지마, 8번 장타왕, 다 팔리네요. 5번 태왕수, 9번 태왕건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는 부담량이 높은 마필들이 승부를 회피할 이유가 없는 경주입니다. 이게 레이팅이 원래 100점 이하에 뛰던 말이 지금 85점, 80에서 100 사이에 있는 마필, 85점에 이제 걸려 있는 마필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온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직전보다 대부분 막 6, 7kg씩 이제 증가한 부분, 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7호마 최고대장은 이번에는 정상적인 훈련 패턴을 보여줬고, 아직 좀 더 뛸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마필이 습성상 항상 마지막까지 잡고 직선에서 이제 취입을 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거리 자체도 이제 1200, 1200에 다들 기복을 볼 수 있는 마필인데 58이지만은 그래도 7호마 최고대장이 좀 더 기본 전력에서는 낫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1번마 세홍지마도 마필이 좀 체육 상태는 안 좋긴 하지만은 최근에 컨디션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10번마 멘탈이 이번에 승군전이지만은 마필 상태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취임 마필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작은 장타왕이나 멘탈 이런 마필도 상대는 강해졌지만은 오히려 1200거리라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마필들로 보고 있습니다. 네. 7번 최고대장은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늘어난 부담 중량 상관없이 준비 잘 해놨다라는 거고 1번 세웅지마, 10번 멘탈 이런 마필들은 조교의 변화, 8번 장타왕도 도전 세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주경마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 제주 4경주 시청자 여러분들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강한남 전문위원님 현장에서 이번 주도 좋은 성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제주경마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부산 정경목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시도해가지고 요즘 어떤지, 그래도 부산 현지에 계시고요. 부산만 주종목으로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산은 아마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을 겁니다.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정경목 전문은. 성실하고 또 부산에
오래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경목 전문위원이 아주 부산 거만큼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저도 이 경만 날 되면은 또 전화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괴롭혀요. 제가 좀 가르쳐 달라고. 저보다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부산 특히 뭐 19조, 뭐 6조, 뭐 14조 이런 마방들이 또 정경목 전문위원이 또 관심 마방 또 밀고 있는 마방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마방들이 또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런 마방의 마필들 궁금하면은 정경목 전문위원을 찾으면 됩니다. 정경목 전문위원하고 지금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통화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하미 의원님. 네,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 뭐 서울도 그랬지만 부산도 전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주로 천천히. 주로 오늘 자체가 예. 지금 뭐 서울은 지금 안쪽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그냥 미끄러지듯이 가볍고요. 부산은 또 외곽이 그렇게 가벼워요. 예, 부산은 지난주에 안쪽 마필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근데 부산은 가끔 그래요. 이 서울은 그래도 뭐 한 몇 개월 만에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러는데 부산은 가끔 그래 한 2주마다 한 번씩 그냥 내주로가 무덤이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교자들의 그 끝나고 나면은 많이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주로 선택하시기 어떤지, 어느 쪽이 좀 유리한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도 안쪽이 상당히 좀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인코스로 전개하는 기수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전개할 수밖에 없는 인기마들은 대수심 좀 불안하게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니, 그런 거를 다 알겠죠 이번엔 지금 각 조교사분들이요? 조교사는 알지만 경주라는 게 전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선행 가는 말은 안쪽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기수의 습성을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이성재 기수라든지 다실바 기수 이런 기수들은 정말 안쪽을 선호하거든요. 또 거기다 또 최상현 기수도 승부 걸릴 때면 꼭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코너를 돌 때 자기도 모르게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자꾸 안쪽으로 팔기 때문에 지난주도 뭐 다실바 기수님이 또 누구죠? 서승훈 교수님 많이 손해를 보았고 인기마들이 좀 입상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는 몇 경주입니까? 7경주로 잡고 있습니다. 7경주죠. 네, 7경목, 7경주 정경목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네,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한 내용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추천마 2마리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 일단 추천마 들어가기 전에 금주 편성 제가 봤을 때는 뭐 혼전도를 보이고 있는데 9개 경주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도 사실 좀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곳곳에 지금 폭탄들이 지금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주 지금 내내 지금 출마 투표 뜬 이후에 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 저는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보다는 일단 주로를 읽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지 않나 지난주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지난주보다는 뭐 유리하다는 주로 상태를 이제 읽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상하는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좀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될 그런 경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 부산 경마 메인 승부 7경주 해당 경주 가서 들어보기로 하고 자, 오늘 추천 마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마필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추천 마필은요. 5경주에 나오는 5번마 신의 전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뭐 인기 순위가 좀 완전히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성적이 안 나오는 마방에다가 최근 좀 불진한 기수인 김원수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뭐 좀 성적이 난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탑스타라든지 뭐 니콜라스 지라든지 뭐 스페셜 히어로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저는 신의 전사를 이번 경주에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마필이 그 지난 11월 11일 날 폐출혈로 인해서 성적이 한 달 쉬고 주행 검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1월 13일 날 경주에 김동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사실 저는 이 마필이 철저하게 탐색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체격도 좋은데 스타트 능력도 있고 추이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주에서 이 신의 전사라는 마필이 김호수 기수가
안쪽으로만 안 들어가고 바깥쪽에서 안쪽 마필들 선행하는 마필들 놔두고 선이 전개만 한다면 직선에서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인기 1위인 탑스타란 마필과 병합을 해서 경쟁으로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탑스타는 최선을 다해서 서성훈 기수가 3차도 온 상황이고 저는 신의전사는 탐색을 했다 봤기 때문에 기록 차이가 물론 한 1.7초 나지만 충분히 이번에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전사를 5경기에 지금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인기 한 8위 뭐 이 정도의 마필로 판단하고 있는데, 네, 배당 마필 5번 신의전사, 직전에는 후미에서 탐색만 의도적으로 했던 말, 공백이 있었던 말, 이번엔 조교왕도 끌어올리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추천이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추천 마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추천 마필은 8경주에 출전하는 12번마 올크라운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1600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800 경주를 12월 23일 할 때 3차 고르면서 장거리에서도 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불량주로에서 한번 말이 뛰고 나더니 약간 좀 이상한 습성이 들은 것 같아요. 안 뛸라 그럽니다,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모레를 그때 불량주로 1월 13일 경주에서 상당히 불량주로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말이 그 흙탕물을 못 이겨낸 것 같고요. 뭐 직전 경주는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뒤에 따라가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경주는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12번이에요. 12번이기 때문에 모래에 맞는 걱정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마필은 바깥쪽에 자리 잡은 게 정말 저로에 선슬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안말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상당히 민감했어요. 저는 안말은 55kg를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동안 계속 지금 두 번의 경우 56을 대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부중을 많이 탄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1.5kg가 빠지면서 54.5로 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특히 더 제가 이 마필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주말 보배라는 3군 마필과 병합을 했을 때 절대로 밀리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외곽에서 잡고 고개 숙이면서 아주 뛸려는 투지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올크라운은 만약에 이번 경주에도 입상이 실패한다면 이 마필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자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 마필을 믿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열둘 올크라운, 이거는 이 정경목 전문위원이 잘 아는 마방, 또 잘 아는 마주의 말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7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경목 전문위원이 준비한 1600m 혼합 3등급 경주, 오늘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쉽진 않아요. 혼전이에요. 마하메루가 이제 발주 자체가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또 안쪽으로 처박아 들어가면은 또 쉽지 않고, 그래봤자 또 라운드 파이팅이 승군전이고, 닥터 오스카는 예전에 이제 대상급에만 출전했던 말인데 뭐에 맛이 갔는지 지금 계속해서 기복을 보이고 있고, 또 조교 내용 보니까 썩 와닿진 않아요. 12도 게이트 자체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경주인데 배당판 자체는 완전히 떠 있는 경주. 대길 배당은 제가 봤을 때 10배당이 무조건 넘어가는 배당인데요. 자, 정경목 전문위원은 이 7경주를 오늘 9개의 경주 중 가장 자신있게 준비한 경주라고 합니다. 자, 메인 승부입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여기는 정말 우리 쓰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려운 경주입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이 마필이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또 부담 중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민감한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경주는 적중만 한다라면 무조건 저는 배당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당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할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뭐 확인하고 준비하고 있는 마필들은 많이 있죠. 뭐 은주 히어로, 마하메로, 뭐 주말보배 이런 마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뭐 우리 정통경마 팬 여러분하고 한번 승부할 마필을 오픈을 할 겁니다. 어떤 마필이냐면은 8번마 썸마운틴이에요. 이 마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팅이 47입니다. 4군 마필이죠. 4군에서 직전 우승을 할 때 저는 사실 못 맞췄어요. 너무 레이디 골든이란 말도 못하는 말하고 들어와갖고 또 적중이 실패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의도적으로 지금 1800에 갖다 쓴 겁니다. 1600에 갖다 쓰고 의도적으로 점핑을 한 거예요. 왜 점핑을 했을까요? 바로 부담 중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필이 4군 경주에 나오면 56, 57을 달아야 돼요. 이마필이 최은경 기수가 55를 달고 1번 코스에서 바닥을 와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썸마운틴은 그 김태경 기수가 55를 타고 1600에서 이겼지만은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김태경 기수가 계속 조교를 해줘서 최은경 기수가 타든 말이죠. 직전 경주에 김태경 기수도 우승을 하고 나서 다음번에 점핑을 하고 부담정이 내려가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 경기에 의도적으로 1600 점핑 출전을 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상태가 썸마운틴이 정말 상태가 좋다라면은 썸마운틴을 놓고 999배다 한번 노려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완전히 백판짜리인데요, 뭐. 진짜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뭐 하나 걸리면 그냥 스치기만 해도 그냥 999네요. 닥터오스카가 이게 일요일 날까지 조교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또 오늘 수요일 조교는 또 괜찮네요. 그러니까 닥터 오스카라는 마필은 우리가 문제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1200만 출전하다가 지금 1600에 갖다 놨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백광열지구사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편하게 선행을 간다 그러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특히 서광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선행감 분명 안쪽 들어갑니다.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쪽 전개를 해가지고 버틴다. 1600을 1400도 한 거 쳐보고 1300도 한 거 쳐보고 1600 가장 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마일이에요. 마일 1600으로 하면 호흡 조절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호흡에서 중거리 호흡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한번 뛰어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거리를 400m 늘리고 나온다는 거는 저는 전형적인 선행용 마필인 닥터 오스카한테는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경묵 전문연의 메인 승부 부산 7경주였고요. 여기 진짜 뭐 좋은 거 하나 오픈해 줬습니다. 아마 12마리 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기 거의 한 12 정도 될 것 같아요. 8번 썸마운틴, 이거는 뭐 3복승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뭐 폭탄 배당이고, 또 아까도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 하기 전에 14조 정경묵 전문위원, 15조 정경묵 전문위원, 19조 6조, 이게 뭐 그냥 추천드리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여튼 8번 썸마운틴 점핑 출전을 한 이유까지 설명을 해줬고요. 말이 완전히 지금 뭐 7세에 접어들면서 물이 올랐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 마필들이 다 모두 기복이 있고 불안 요소가 있다라면 8번 썸마운틴 노림수의 가치가 충분히 된다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자, 정경묵 전문연의 메인 승부 7경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정경묵 전문위원님 현장에서 좋은 성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모든 분석은 끝났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제주경마 전화 인터뷰, 또 부산경마 전화 인터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좀 더 미비했던 부분 현장에서 보강하면서 금요경마 반드시, 월말경마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경마 반드시 잡아서 서울경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